예, 응용수학 특론 10장 고유값과 고유벡터고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선형변환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선형변환이라고 하면은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선형변환의 형식을 어떤 행렬을 벡터에 곱해주는 과정까지 이게 이제 선형 변환이 되는 거죠. 이 행렬 자체를 선형 변환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이 행렬을 곱해준다. 어떤 벡터에 이런 벡터였죠. 이거를 항상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래서 이런 선형 변환의 특성을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 특성 값을,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런 선형 변환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임의의 벡터를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1하고 1을 해볼까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수평선 좌표 평면을 그려서 그 값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1,2를 넣으면은 여기겠죠? 벡터가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1 나오고 1 나오죠? 이쪽으로 갑니다. 벡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1이라 계산 맞죠? -1,1이라는 벡터가 원래 있었는데 걔를 요 선형 변환을 통해서 1,1이라는 벡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 했고요. 다른 벡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0을 해볼게요. -1,0 넣으면은 -1,0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환을 해주는 식이긴 한데 그 변환을 거쳐도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0 말고 뭐 여기에다가 2,0이나 3,0 같이 여기에 뭔가 상수를 곱한 -1,0도 뭐 여기에다 k가 -1이겠죠. 요런 애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런 벡터들을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k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k가 튀어나와도 되죠, 스칼라가. 그러면은 그냥 1이 될 거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원래 1,0 집어넣으시면 1,0 넣으면 1,0 그대로 나오거든요. 잠깐만, 제가 뭘 잘못했네. -1,0이면은 벡터가 이거죠. 제가 이걸 넣으면은 다시 얘가 나온다고. 어쨌든 1,0을 집어넣으면은 파란색으로 1,0을 집어넣으면은 계산 그대로 하면 다시 1,0이 나와요. 이렇게 앞에다 k를 곱하면은 양쪽에 똑같이 k를 곱한 꼴이 되기 때문에 1,0의 상수 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선형 변환을 거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x축을 따라서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는 이 선형 변환을 거쳤을 때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온다라는 특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어떤 선형 변환은 뭐 이런 성능, 이런 원래 선형 변환을 거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유지되는 건들이 있고요. 뭐 크기가 유지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는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선형 변환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x1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선형 변환해 줬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는 뭐 변할 수도 있어요. 방향이 유지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x1에 대해 방향이 유지된다. 그 다음에 x1의 크기는 람다만큼 변한다 라는 거죠. A 선형 변환에 대해 A를 선형 변환을 했을 때 x1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예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뒤에서 다룰 텐데 어쨌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치자면은 이 식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x1이라는 벡터를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방향은 유지되고 크기만 변한다 하는 벡터가 있다면이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 예제에서 들고 나왔던 거는 크기랑 방향 둘 다 보존되는 건데 사람들이 보니까 방향 보존이 더 중요하단 거예요. 크기 보존은 뭐 람다가 1인 경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별 의미 없고 우선 방향이 보존되는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뭐에 종속되는 상황이냐면은 선형 변환 A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선형 변환 A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 고유값이라는 게 여기 람다로 정의가 되고 x1을 아이겐 벡터라고 해서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A라는 선형 변환이 주어졌을 때 x1 벡터랑 람다는 서로 한 쌍으로 다니겠죠. 람다가 얼마일 때 x1은 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패키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벡터랑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식에서 시작을 하자면 안에다가 x1에 아까 우리 예제에서 했던 거죠. x1에 대해다가 알파라는 스칼라를 곱해주면은 뭐 스칼라 밖으로 나와도 문제 없잖아요. 똑같이 다 밖으로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요 식은 이 식이랑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는 어떤 람다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 자체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걔는 벡터가 변하는 게 앞에다가 스칼라 배를 한 벡터들에 대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가 람다가 1이 나왔을 텐데 예제가 그러면은 얘는 1,0도 아이겐 벡터인데 뭐 2,0도 되는 거예요. 3,0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되겠죠. 뭐 3.5,0도 있고 이런 애들이 다 아이겐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식을 만족은 하거든요. 누굴 뒀든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우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럼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이겐 벡터를 구하려면은 여기 좌변을 다 좌변으로 몰아주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람다는 아이겐 밸류니까 스칼라잖아요. 그 다음에 A는 텐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둘이 빼주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행렬을 곱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0 벡터가 되려면은 얘가 0 벡터가 되려면은 이제 얘의 선형 변환이 0 벡터가 돼야겠죠. 0 벡터가 돼야 된다는 건데 적어도 얘는 뭐 얘가 0 벡터일 수도 있어요. x1이.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양변에다 똑같이 역행렬을 곱해주면 이 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없어지니까 얘는 x
원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되나요? 얘는 역행렬이고 역행렬에다가 뭐든 간에 영행렬 곱하면 영행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x가 영행렬이라는 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려면은 a 빼기 람다 i의 역행렬이 존재를 하지 않아야 이 식을 우리가 얘가 0이 아닌 해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역행렬이 없으려면은 앞에서 행렬값 배웠으니까 얘가 0이어야겠죠. 그럼 역행렬이 없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낸 결론이 됩니다. 얘를 만족을 해야 우리가 이를 만족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이겐밸류랑 약어가 똑같네요.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람다랑 x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실제 행렬을 구해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겐밸류를 구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이 식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2차 행렬에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값은 뭐 라플라스 전개 등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옛날에 배웠던 가락으로 한다면은 이거겠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뭐 계산을 잘못했나요? 4하고 여기가 플러스 3이 돼야 되네. 식이 맞네? 옆에 써놓고서는 왜 이걸 못 풀고 있지 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또 식을 여기를 잘못 푼 것 같네 제가. 아니구나. 얘 맞죠? 람다는 1이거나 3이에요. 그럼 람다가 2를 넣었을 때 원래 우리 식인 식이 이꼴로 나오겠죠. 그러면 a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x를 구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람다를 3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만 아이겐벡터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2-2라거나 아니면은 3-3 이런 애들 아니면 여기는 뭐 0.5, 0.5라거나 앞에 어떤 스칼라를 곱하든 간에 걔는 다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뭔가 앞에 상수가 곱해진 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법이랑 걔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올 거는 대칭 텐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대칭 텐서는 뭐였냐면은 선형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얘를 만족하는 A가 대칭 텐서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대칭 텐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대칭 텐서의 고유값이 실수일 때, 고유값이 실수일 때를 가정을 하자면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른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에게 직교를 한다예요. 근데 우리가 직교한다고 하면은 아이겐 벡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겐 벡터들끼리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돌리면은 0이 나와야 되죠. 스칼라기 때문에 위에 줄 안 그어요. 이걸 만족하는지 진짜 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겐 벡터 세트를,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 세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왜냐면은 아이겐 벡터잖아요. 여기에 D를 아이겐 벡터로 했으니까 애초에 이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xy 대신에 아이겐 밸류를 집어넣어, 아이겐 벡터들을 넣은 거죠. 그러면은 얘야 이거랑 서로 같다가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대칭 텐서의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ADK를 람다 KDK로 바꿀 수가 있죠. 요 식을 따라서. 그 다음에 람다는 스칼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 프로덕트 계산에서 얘는 밖으로 나와서 최종 결과에 곱해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부터 시작을 해서 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가 람다 K가 들어있는 거랑 람다 J가 들어있는 거랑이 나오는데 서로 대칭 텐서라면은 얘랑 둘이 결과가 같게 되죠. 식이. 근데 우리가 람다 K랑 람다 J는 서로 다른 수니까, 다른 아이겐 밸류잖아요. 다른 아이겐 밸류 세트니까 그러면은 뭐만 나오냐면은 서로 다른 두 아이겐 벡터끼리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값이 0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의 값이 0이 되는 두 벡터를 직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직교하는 벡터들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로 배우는 게 주기저 정리라는 건데, 기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몇 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선형 결합을 통해서 나타낼 몇 차원의 벡터 세트가 있으면은, 여긴 3차원이겠죠, 지금. 벡터 세트가 있으면은 n차원. 그러면 n개 벡터를 가지고 n개 벡터의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안에 모든 벡터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걔네가 기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저들이 이제 그 기저들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면은 어떤 벡터 공간에서 얘는 n개의 고유 벡터를 갖는 선형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n개의 고유 벡터를 가져요. 그 다음에 대칭 텐서일 때, 그러면은 고유 벡터 n개가 서로한테 다 직교한다는 뜻이죠. 대칭 텐서니까. 고유 벡터끼리 직교를 한다고 했을 때 정규화만 해준다면 고유 벡터를, 왜냐면 이미 직교하기 때문에 정규화만 해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이미 오소곤을 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만 해주면, 그렇게 된 애를 그냥 우리가 주기저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앞에서 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대칭 텐서 A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주기저, 아까 주기저라는 게 고유 벡터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고유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면은 대각선상의 고유 값들만 위치하는, 그러니까 대각 행렬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고 대각선의 고유 행렬들만, 고유 값들만 나타나는 대각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주기조 정리가 됩니다.